네, 인심 좋은 종목 시간입니다. 지점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데요.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선 계속해서 재정 절벽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대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러한 것이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조정을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요즘 이슈가 재정 절벽입니다. 재정 절벽이 얼마나 절실했길래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미국의 재정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도부터 부시 행정권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의 변화를 소득세하고 그 자본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3% 2% 인하하면서 재정을 축소시켰죠. 그래서 재정을 확대시켰죠. 이게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재정이 거의 고갈을 나면서 재정에 대한 어떤 확충 문제를 계속 연장시키자라는 쪽에서 지금 재정 절벽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재정 지출을 줄이다 보면은 그거에 따른 실물 경제의 악화로밖에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그 재정 절벽의 그 재정 적자 감축 규모는 한 5천억 불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GDP 한 5% 수준인데 우리나라 1년 올해 예산이 326조라 그랬을 때 그게 한 1.7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금액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다 알려진 지금 악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아주 근간으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유럽의 재정 문제가 거의 2년째 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겹게 좀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이런 지금 문제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 이거는 가장 가깝게라면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새로 이제 의회가 새로 이제 모아져서 협의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협의를 해서 6개월 연장, 예산안 6개월 연장 합의를 했는데, 이 기간이 내년 1, 4분기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새로 그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협의 연장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오바마 일기 때는 상하원 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백악관과 행정부와 의회의 싸움이 아마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겠지만은 아무래도 서로 공멸할 수는 없지 않냐 쪽에서 극적인 합의 돌출 쪽으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 얘기를 보더라도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로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내년까지 올 하반기까지는 현재 영향을 계속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겠냐, 그 비중을 뭐 축소를 한다든지 현금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겠지만은, 글쎄 어제 오늘 상당히 급락한 걸로 봐서는 월요일쯤에 조금만 어떤 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조금만 상승만 한다면은 그 하락폭의 반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비중을 현금화시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종목을 교체하는 쪽의 매매가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생각이 됩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장이 상승할 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현재로서는 종목을 교체해서 기존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갈 때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해 들어가는 종목 전략, 현재로서는 그런 전략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종목에서는 또 눌림목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종목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양대 시장에서 각각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좀 멀긴 합니다. 그래요? 예.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상승 추세 있는 종목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 눌림목을 보일 때 어차피 차후에 상승할 때는 그 종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네. 종목으로 매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오늘 선정해드린 종목은 제가 11월 지난주부터는 이제 바닥권에는 종목들을 좀 계속 갖고 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거와 연관됩니다. 두 종목이 빠져도 너무 빠졌다. 실적 당연히 바닥입니다. 주가에 똑같이 연계가 됐죠. 근데 4분기부터 아마 터닝을 하고 이미 빠르게는 3분기부터 터닝을 시작을 했고 4분기 어떤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내년 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종목 락앤락이고요. 또 하나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예 저가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락앤락과 셀트리온 두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락앤락 먼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고요. 4분기에도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고 있던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 본격적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 3분기 실적도 조금 호전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4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락앤락 과거에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언제 이만큼 빠졌나 생각될 때는 참 뭐랄까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실적 상당히 안 좋습니다.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옵니다. 매출액은 5% 좀 상승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1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도 일반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그 해외 법인 중에 그 이탈리아 합작 법인이 있는데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 비용이 한 13억 정도 들어서 일회성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그 영업이익 13% 감소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국내 법인의 매출은 25%가 감소를 했는데 중국 법인은 상대적으로 23% 정도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법인의 그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에 한 4.4%였는데 이번 분기에 9.6%로 상당히 수익성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내년도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의 상승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그 움직임 매매 패턴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네. 참 많이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 참 많이 빠졌습니다.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슬라이딩으로 빠진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와 연계해서는 지금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변화라 그러면은 기관의 매수가 이제 가담되고 있다는 거, 개인은 거꾸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면서 빠졌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은 한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이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매수한다는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층층시야 매물벽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쯤이면 충분히 사 들어갈 시기가 아닌가 판단해서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락앤락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두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셀트리온 하면은 최근에 또 생각나는 게 공매도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공매도 세력에 또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공매도의 주요 타켓이라고 보는데 이 공매도 세력이 어느 경영권까지 침범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 대주주 연계 지분이 한 40%가 넘기 때문에 어떤 그 경영권의 위협은 받지 않는데 여기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분식회계 얘기 루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분식회계 루머가 돌면서 본격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 공매도 세력이 성공했는데 제가 보기엔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보다는 강력한 대처를 지금 공언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하는데 대주 입장에서는 BW나 이런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이용해서 그걸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측면에서 공매도
세력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전에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상황이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글쎄 어떤 식으로 공매도가 세력이 하나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세력이라면은 어느 쪽에서 한번 누수가 시작되면은 글쎄요 거꾸로 한번 주가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쪽에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 역발상의 생각을 좀 하게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회사가 국내 그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는 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특히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은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거꾸로 4.7%가 하락을 했는데 정분기 대비해서는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분기별로 따진다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3분기 이후에 4분기 실적은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거의 5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이제 3분기를 바닥으로 찍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전체적인 주가 움직임은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는 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의 지금 지분율이 한 26%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때 그것을 기관이나 개인이 받아주고 특히 중요한 건 관심 있게 보는 건 최근에 개인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늘었다는 쪽에서 어떤 공매도 세력과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거꾸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와 관계해서 개인의 매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가 매수 측면에서 우리가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 락앤락과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